네, 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덕이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덕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3단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던 난이도였고요.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좀 쉬운 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문제 유형들도 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기출에서 크게 많이 응용된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서 좀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항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물론 수능 특강의 문제들도 조금씩 나왔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핵심 문항으로 짚어드린 두 문제가 있습니다. 15번과 18번이 존재를 하는데, 이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제가 학생의 입장이 돼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들로 좀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루오린으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주긴 했었으나, 평범하게 전자수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 곱한 값수를 통해서 한 번 더 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주 보는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당황할 수 있었으나, 문제 자체, 3단원 문제 자체의 성향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들을 빠르게 뽑아내서 말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우의 수를 빨리 떠올려서 어떤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곱한 값을 쭉 나열해 보면 문제가 빨리 풀리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제를 전기 음성도로 줬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부분 전하를 이용한 그 전기 음성도 크기 비교,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해서 크기를 유추하는 문제였는데, 보면은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미지수도 좀 많고, 그래서 좀 학생들 입장에 답답할 수 있었지만,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쭉 따라가셨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 문제에서 시간을 좀 뺏길 수 있었겠구나 해서 핵심 문제로 좀 짚어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 두 문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돈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단원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등급값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왜냐면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이고등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